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파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어떠한 노력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었는지 박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접수 처리된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과 민원 답변 성실도 등 9개 평가 지표 가운데 5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고객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처리 실태를 부서 평가에 반영해 민원 만족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을 실시해 불만족률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그만 도움, 예를 들면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민원 처리 예정 기간을 100% 준수하는 등 민원 발생 원인 분석은 물론 사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 메뉴를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하고 민원 신청 창구의 접근 경로수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민원 처리 향상도에 대한 부서 평가, 정기적인 충돌 교육, 민원 처리 우수 부서에 대한 고객 지원상 시상 등을 계속할 예정이고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고객 위주의 민원 업무 처리를 통해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국방 분야 연구원들의 우수한 실적을 포상하기 위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증서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에는 48건의 개발 기술에 장려금 6억 2,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우수한 실적을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48건의 개발 기술이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영하 32도에서도 상온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저온 동작형 초소형 전지 기술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카드, 능동형 전자식 태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차세대 전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은 선진국에서 기술 보호를 위해 통제하고 있는 기술 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포상이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평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기술 수출 등을 통해 징수되는 기술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기술료 제도와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평소 산업 기술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적은 도서 산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 100여 명이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경남 구미의 한 방산업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박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구미에 위치한 방산업체를 찾은 학생들. 평소 접하기 힘든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실제 무기를 생산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에도 나서봅니다.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최근 북의 연평도 도발 사태를 떠올리며 우리나라 국방 기술력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첨단 무기들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고 앞으로 우리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산 업체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지역 학생 100여 명이 해상 전투체계 연구소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대낮같이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열상 장비 등을 체험하는 광전자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로 만든 최첨단 하이테크 전투체계 및 무기체계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현장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 꿈나무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올해로 5번째 열리는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가 지난 7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군을 비롯해 방위산업진흥회, 법조계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세미나에서는 민간 규격과 구별되는 국방 규격 특징과 방위사업 분야의 담합 인정 범위, 그리고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 조달 제도의 특징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획득 업무 관련 법적 문제점을 토론하고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2010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방위산업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고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과 방산물자 적기 시험 체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올해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방산업체 10곳을 분야별로 선정해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파 단신입니다. 지난 1978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대지 유도탄 백곰 관련 기술이 대한민국 100대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100대 기술은 광복 이후 60년간 산학연을 총망라해 가장 탁월한 기술 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행사로 백곰 연구개발의 사업 책임자 이경서 박사가 기술 주역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제86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CN235 자체 보호장비 사업의 유도탄 접근 경보기 구매 대상 업체로 이스라엘의 엘리스라사를 선정했습니다. 또 방탄막 구매 대상 업체로 이스라엘 SGD사와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 체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는 삼성 탈레스사를 선정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13일 전투복 품질 향상 및 표준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투복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방안과 신형 전투복 보급에 따른 발생 가능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낡은 파커 하나가 13억 중국인들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다. 그 파커의 주인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였다. 2006년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낡은 파커가 11년 전 지방시찰 때도 입었던 옷이라는 사실이 한 네티즌에 의해 발견되면서 중국인들의 찬사가 쏟아졌던 것이다. 물론 원자바오에 대한 찬사는 단순히 범약과 청빈을 실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줄곧 평민 총리, 위민 정치를 추구했다. 큰 재해가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재해민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수시로 근로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이면서 임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지방을 순회,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듣기도 한다. 그런 원자바오의 지도력에 중국인은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며 그를 중국 인민의 영원한 덫이라 칭송되는 저우원라이와 비교하고 있다. 저우원라이는 평생 마오쩌둥의 뒤에서 언제나 권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중했던 중용과 겸양을 아는 총리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갈등이 깊었던 좌우 세력의 국공합작을 이끌어냈던 교섭력, 일본과 프랑스 유학을 경험한 지성과 세련된 매너, 능통한 화술과 외국어 실력으로
대서방 세계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탁월한 외교수, 그리고 중국 경제 부흥의 초석이 된 4대 현대화 노선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우언라이를 대변해주는 것은 그의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낡은 차이나 칼라의 인민복이다. 그는 언제나 낡은 인민복을 수선해 입으며 인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인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보다 자신들의 생활고를 감싸주었던 저우언라이를 인민의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만 내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리더가 더 많은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열정을 이끌어내고 인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검약과 청빈을 생활화했던 저우언라이가 보여준 리더십은 감동적이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 부흥의 힘이다.